네, 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나영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진짜 웃을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시장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신호들이 계속 체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빠질지 예측하셨어요? 일단 뭐 1960선에 대해서 이제 박스권을 좀 낮춰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제 지난 시간이었는데, 근데 제 예상보다도 오히려 오늘 뭐 1930포인트까지 볼 정도로 더 추가적인 좀 급락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비해서 이제 박스권을 하단이 한 20포인트 이상 낮춰지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지금 뭐 부정적인 신호라기보다는 약간 변동성적인 그 변동이 확대될 만한 요인에 의해서 다소 좀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훨씬 더 긍정적인 면이 많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시장 보시면서 심리적으로 좀 많이 동요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내일장 다음 주장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외국인들 수급 부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증시와의 상관관계가 약화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1940포인트대는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5천억 원대가 나왔거든요. 사실 그렇죠. 초반부터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는데 상당히 지금 규모가 큰 규모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뭐 물량 자체가 뭐 5천억에 가깝다. 이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더 좀 심리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 증시는 계속해서 뭐 거의 신고점에 가까운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만, 특히 우리 내부적 수급이 아니라 해외 증시가 당연히 긍정적이라 그러면 외국인들의 그 투자 심리도 상당히 개선되기가 쉬운 상황인데, 오히려 우리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해서 순매도를 하다 보니까 좀 당혹감도 많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 흐름만 놓고 본다라 그러면 제가 이 준비한 파워포인트가 오늘 장 시작부터 한 동시호가 이제 마무리될 때까지, 오후 3시 정규장 마무리될 때까지의 쭉 시장 흐름인데, 이 빨간색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외국인들의 하루 종일 오늘 하루 그 거래 시간 동안의 선물 매도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계속해서 오히려 매도 물량 더욱 눌리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현 선물 동반 순매도가 거의 1조 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물량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을 이렇게 하방 쪽으로 압박한 것은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이었다라고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에 제가 이 준비를 해놓은 게 뭐냐면,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내놓았고 향후 어느 정도의 물량을 더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두 번째 준비한 자료가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정규장 끝나기 바로 전에 포착했던 외국인들의 그 총 현물과 선물에 대한 순매도 물량입니다. 보면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한 1조 2천억가량의 매도를 진행을 했고, 선물 시장에서 약 3조 7천억가량의 매도 흐름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1월이 채 다 가지 않았습니다만 1월 한 달 동안 약 현물과 선물에서 동반 한 5조 원에 가까운 물량이 빠져나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 자금들이 다 빠져나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 뭐 예수금 개념으로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좀 에너지를 가한 자금이 약 5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히 큰 물량입니다. 과거 우리 남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때라든가, 아니면 뭐 과거 돌발적으로 뭐 두바이에서 뭐 어떤 모라토리엄을 선언할지 모른다든가, 이런 사태가 있을 때 한 번씩 시장이 출회됐던 물량이라 절대적으로 이 평상시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아니다. 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나올 수 있는 물량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해 11월, 12월 그리고 연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이 있고, 뭐 배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거에서 해외에서 많은 자금들이 빠르게 차익, 뭐 비차익 해서 우리 차익 잔고 역대 최대 수준에 다다를 정도로 많은 자금이 유입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출회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매도 좀 구간이라고 볼까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규모가 좀 줄어들더라도 일단 더 출회될 가능성을 좀 봐야 되겠죠? 일단 될까요?
일단 추세적으로 본다라 네. 그러면 워낙에 뭐 세게 3일 연속 장대 음봉이 출회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 본다라 그러면 뭐 바로 V자 변곡을 그리기보다는 일단 천천히 기간 조정 수반한 다음에 되돌림이 나올 거다라고 보는 게 뭐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기관을 보게 되는데 받아줄 만한 좀 여력이 많이 있다고 보세요, 기관 쪽에서? 지금 기관 쪽에서 오히려 더 충분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와의 상관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 짚어주고 있습니다. 뭐 디커플링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갭이.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항상 뭐 시장이 다 지나고 나면 오늘도 뭐 굉장히 공포스럽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만 아마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이런 날이 있었는가 좀 생각을 아마 또 못한 그런 상황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지나고 나면 늘 좀 더 쉽고 편안했던 걸로 생각이 되고 지금 당장 당면에 있는 문제가 좀 가장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가 싶은데 우리 시장 지금 가장 크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어려운 부분이 일단 조정의 폭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좀 가장 이 조정의 폭에 겁에 질려서 지켜보다 보면 더 큰 틀을 보지 못하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은 대한민국 증시가 3거래일 동안 70포인트가 끌어내렸다는 부분이 아니라 왜 해외 증시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장 자체만 약세를 보일까 이 부분이고 과거 흐름을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얼마나 나타났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주요 증시와 우리 코스피 증시 간의 상관관계가 계속 약화되고 있어요. 뭐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온다라 그러면 왜 우리가 해외 증시를 연구하고 해외 증시에서 벌어진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겠습니까? 과거보다 굉장히 독특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부분이고 이 독특한 상황은 결국에 해소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지그재그 이렇게 차트가 그려져 있는데 미국과 한국 주식시장의 수익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벌써 미국과 한국 주식시장의 수익 차이가 평균을 대비해서 2배의 표준 편차를 곱한 값만큼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해서 평균 값에 대해서 2배의 표준 편차 값을 더하거나 빼면 그게 이제 정규 분포에 의해서 그 내부로 절대적인 그 벌어지는 가지수의 95%가 포함되게 되는데 지금 어느덧 우리 시장의 이 수익률 격차 벌어진 거 오늘 또 조정의 이 모습 때문에 이제는 2배의 표준 편차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00번 중에 5번 이내가 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 네. 그래서 확률 통계로 봤을 땐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대한민국 증시가 조정되기보다는 해외 증시가 크게 좀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증시와의 수익률 격차를 메우거나 아니면 우리 증시가 이제 서서히 따라서 수익률을 좀 회복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가능성이 나올 그런 상황이 높은데 네. 일단 해외 증시들 앞서 처음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거의 신고점을 2007년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큰 급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시장의 변동성 요인이 줄어들면서 우리 시장이 재차 좀 체력을 회복하고 수익률을 좀 만회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더욱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를 또 바로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0포인트 때는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오늘도 뭐 34포인트까지 저점이 나오니까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긴 했거든요. 40선 지지 받으면서 갈까요, 이제? 1940포인트 오늘 일단 장중에 한번 이제 좀 열렸기 때문에 뭐 이따 전략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저점은 1925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보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주에 대해서는 주초에 바로 매수 타이밍을 매수 관점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 중반 이후에 오히려 좀 되돌림 나온 이후에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제가 또 시장을 오늘 계속 좀 뉘앙스가 좀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장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해외 증시 워낙 뭐 전 세계 증시 사실 우리 시장을 빼고 나면 오늘 조금 대만 가권 지수 좀 밀려서 20일 이평선 아래에 있긴 합니다만 전 세계 대부분 주요 증시가 20일 이평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 많이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우리 증시에도 투자되는 뮤추얼 펀드로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큰 요인들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해외 증시 자금들 좀 빠르게 매도를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네. 점진적으로 이 부분이 좀 만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925포인트 때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이유가 됐건
오늘 하루만 해도 외국계 창구에서 강한 매물이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아무리 지금 말씀드리는 데서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대한민국 증시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일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건 이제 제 판단이죠. 제 판단이고 시장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 정도면 누가 보더라도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고 우리가 기준을 잡는 게 PBR, 자산가치 1배 이하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1920선 전후가에 된다라 그러면 PBR 밸류가 1배 초반대가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수준이 된다라 그러면 뭐 대한민국 증시의 뭐 방향성보다는 절대적인 자산가치를 보고 전 세계 시장에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저평가권에 진입을 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그 시기라 그러면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만으로도 매매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그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회복되는 과정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다음 주 시장은요? 일단은 내일장 유망업종 이 전략을 바로 드릴 때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가 얼마나 강화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성에 의해서 오늘 거의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에 의해서 오늘 장중에 1조 원 가까이 현선물 동반 순매도가 나왔는데 바로 공격적인 순매수로 전환되면 좋죠. 전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공격적으로 전환된다라기보다는 조금 V자 변곡보다는 크게 눌렸던 만큼 기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외국계 창구에서의 공격적인 매도 물량이 더 출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초에는 너무 이렇게 빠르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아마 대부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장이 좀 조정받는 과정에서 지금 주식을 일정 부분 이상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마 주식 비중이 한 60, 70% 이상은 다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초부터 공격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대형주는 이제 1925포인트대까지 눌릴 수 있다는 그런 관점 하에 이제 수요일 이후부터 접근한다. 네. 아예 월요일, 화요일에는 소형주나 아니면 중형주, 코스닥 쪽으로 내가 빠르게 좀 단기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작전을 세우시는 게 더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 쪽으로 이제 주말 좀 후반쯤에 가서 생각을 한다면 어떤 섹터를 좀 보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좀 봐주실까요? 일단 외국계 창구에서 워낙 공격적으로 좀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거는 계속 기관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금융, 보험, 엔터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본다라 그러면 더욱 긍정적일 것이다. 그리고 엔터하고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이하급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반 특히 파생시장의 그 하방 그 에너지로부터 상당히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부분에서 더욱 수급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는 가벼운 종목들 중심으로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5천억 이하 좀 가벼운 종목들 쪽으로 접근을 하는 전략 그리고 수요일 이후 저점 찍고 반등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대형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편입을 해본다라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지수 자체에 대한 효과 때문에 아마 좀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향후에는 종목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까다로운 좀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종목 공략을 한번 해볼까요? 예, 오늘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방금 전에 제가 이 말씀드린 전략 안에 다 들어가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오늘 메디포스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 11시 또 이 메디포스트를 동일하게 추천을 좀 드렸는데 일단 이 종목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건 근래 오히려 기관의 순매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결국 우리가 파생시장의 하방 에너지 나온다라고 그럴 때 굉장히 두려워하는 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 매수가 오히려 유입됐다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가벼울 수 있고 2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 공방에서 오늘 깔끔하게 뭐 장대 양봉 마감되었던 부분 더욱 긍정적인 흐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주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대형주, 중형주, 뭐 메디포스트는 사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면 절대 작은 종목은 아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더욱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코스닥에 이렇게 속해 있는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매수 가격은 아까 오전에 추천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82,500원 전후 한 83,000원 이하 정도만 된다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목표 가격은 1차 목표가나 97,0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일단 79,000원 선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97,000원대 보셨는데 어느 정도 기간 감안하세요? 일단 지금 현재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좀 횡보 구간을 가져간다라 그러면 한 1개월 반 정도 상대적으로 더 좀 짧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바이오 종목이라는 게 우리 시청자들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네. 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일 때보다는 어떤 자체적인 재료를 가지고 움직일 때거나 아니면 시장이 큰 어떤 기대감 없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흐름이 안 좋은 기간이 연장된다라고 하면 제 뷰가 오히려 틀린 거겠죠. 시장이 오히려 지지부진하고 부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섹터에서 더 빠른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도달하는 시기가 더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메디포스트 오늘 60일선 강한 상향 돌파가 나왔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3일 연속 유입되고 있는데요. 좀 다음 주를 대비를 해서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통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